네, 안녕하세요.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학 소장입니다. 어, 제 주변에도 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렇고, 논준모 연구소를 통해서 박사 학위를 또 받고, 또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포닥도 하고, 외국도 갔다 오고 하셔가지고 아주 유수한 대학에 현재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아직도 많은 조언을 구하고 때 되면 인사하고 놀러 오기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한 가지 걱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던 거, 그게 뭐냐면 논문을 작성하는 그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논주문 유튜브 강좌에 올리는 강좌라든지 블로그에 올리는 강좌라든지 논주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좌라든지 이런 제가 또 오프라인에서 특강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도 불러주시면 가서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스킬이죠. 이게 하나의 학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킬이다. 그래서 각자의 연구자들이 하는 그 학문이라는 콘텐츠에 이렇게 논문 작성과 관련된 아주 이렇게 정형화된 그 스킬을 입혔을 때 그 콘텐츠가 학술적인 가치로서 더욱 더 발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작성하는 요령,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킬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 논준모 연구소뿐만 아니라 논문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내세우는, 그 회사들이 내세우는 서비스의 어떤 구조를 보면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가지고 컨설팅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제공을 하는 이 서비스 업체에서도 그 학생에 맞는 학위를 가진 박사님들이 달려나가서 그 학생들을 논문 컨설팅을 한다.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교육 서비스는 논문 컨설팅 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해야죠, 학교에서.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아동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심리학 학과가 있는 대학원에 석사나 박사 과정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보니까 아동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내 지도 교수님, 학과장님도 있고 주임 교수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유사 전공 학문을 전공하신 교수님들도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싼 등록금을 주고 오랜 기간 동안 코스웍을 그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논문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조언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못 받냐?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가 없어요. 교수님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내 모습. 이것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교수님한테 내가 정작 그 좋은 컨텐츠를 놔두고 학교 밖에 나와가지고 딴 데다가 그거를 물어보는 이런 희한한 구조,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어떻게 보면은 이 본 모습이 아닌가, 현실의 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학교에 자꾸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돈 내고 다니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이제 어떤 유학의 그런 전통 입장에서 보면 어디 감히 교수님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후환이 두려워서 나중에 내가 심사 때 교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후환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교육은 일종의 서비스업이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학제간 융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의 전공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도 옛날이면은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약간 외연적으로도 넓혀가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는 교수님들한테 조금만 더 당당하게 교수님들 이거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이 좀 방향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주변에 교수님들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들 입장을 제가 대변을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들도 이거는 뭐 제 경험이 아니라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저는 그분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뭐냐면 학생들이 뭘 물어봐야 내가 답변을 해줄 텐데 물어보질 않아요. 와서 계속 내가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러니까 교수님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뭘 물어보면 교수님들도 요새는 많이 이 분위기적으로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그 부분을 명심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학생한테 잠깐 기다려봐봐. 나도 뭐 잘 모르는 게 있으니까 나도 인간인데 뭐 하면서 자료 찾아가지고 뭐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같이 한번 찾아볼까 이러면서 이제 교수님들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죠. 물론 때때로 가끔 아주 가끔 그러지 못한 교수님이 너무 권위적인 교수님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감히 접근하기가 두려운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좋다는 게 뭡니까? 교수님한테 막 아양도 부리고 이러면서 교수님 사바사바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자꾸 질문을 던져서 내가 필요한 거 받아내기도 하고 교수님이 잘 모르면은 다른 교수님 소개도 받아가지고 필요한 거 받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논문 지도의 컨설팅의 본질이죠. 근데 오죽이나 그게 안 됐으면 외부에서 그 교육 서비스를 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받겠냐 하는 학생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학생의 심정 중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교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멋지게 준비해가지고 교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내가 멋지게 준비해가지고 교수님이 나를 보는 눈도 있으니까 내가 좀 공부 원래 잘했던 학생처럼 보이기 위해서 멋지게 준비해서 가야지. 그러면 이거 내가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막 물어보고 이러면 내가 내 실력이 뽀록 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오히려 교수님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데 너무 기초적인 걸 모른다? 그래도 자꾸 물으러 다닌다. 그 노력을 평가를 하는 것이지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자기만한 수준으로 와가지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다고 해서 교수님이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학생들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수님들한테 얻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 자체가 그거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부에서 좀 도움도 받고 본인이 뭐 각종 공부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은 평생 한 학문만 파고 들어가지고 그와 관련된 논문을 이렇게 쓴 경험이 많은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근데 이제 밖에 있는 논문 컨설팅 소위 말해서 업자들은 그와는 다른 경험이 있어야만 학교에서 제공해 줄 수 없는 아주 활용적이고 필요성이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논문 컨설팅과 관련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제공해 주지 못할 정도로 차별화된 콘텐츠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학교 밖에서 논문 컨설팅을 하는 업자들은 학교에서는 다 이렇게 한 학문을 깊이 있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적어도 외부에 있는 논문 컨설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은 요거는 학교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외연적으로 학제 간 융합의 경험이 많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컨설팅 업체에 어떤 학생이 왔는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과예요. 그러면 내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박사가 백날 나가봐야
그 학교에서 하는 논문 지도에 크게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럴 바에야 학교에서 요구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학교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밖에서 찾을 수 있다면 교수님들도 한 학문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다른 학문에서의 기법이라든가 다른 학문에서의 성과들과의 결합, 이 부분을 발견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교수님 지도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학생 당연히 도움이 되고 이렇게 그런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문 컨설팅의 교육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이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업자들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전공을 하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학문의 논문 지도가 그건 사실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다른 학과의 논문 지도를 하는 경험을 쌓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뭐 이거를 비즈니스로 뭐 하다 보니 자기가 실력만 된다면 다른 학문을 막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심지어는 진짜 신학도 예술 체육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여기도 제가 책을 뭐 갖다 놓고 있지만 뭐 심지어는 제가 자연과학이라고는 뭐 해본 적이 없지만 환경 미생물 뭐 물리학 조리과학 유기화학 이런 것까지도 도전을 한단 말이죠. 실패를 할지언정 막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나름 논문이라는 학문 하나만 하다 보면 논문의 틀이 다양성을 잘 인식을 못하게 돼요. 논문의 틀이라는 게 이렇게 작성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작성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작성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엊그저께 오신 그 분들인데 어떤 거냐면 어떤 분은 보리치 요구도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IPA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요 두 가지 기법을 다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지만 보리치 요구도는 주로 보면 교육학에서 많이 논문이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IPA는 주로 보면 경영학에서 좀 시장 세분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있으면 둘 다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보리치 요구도는 말 그대로 요구도 분석이에요. IPA는 근데 똑같아. 설문조사도 똑같이 하고 느낌도 똑같고 분석 과정도 심지어는 그래프까지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얘는 요구도고 얘는 중요도 수행도에 대한 차이인 거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구도는 결국에는 전략을 뽑기 위한 거예요. 중요도 수행도도 전략을 뽑기 위한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분화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 세분화된 현황을 보는 거고 요구도 분석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 요구도를 계산해서 전략을 뽑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경영학에서 IPA로 시장 세분화를 하는 거를 전략을 추가를 시킨다면 교육학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리치 요구도를 가져와서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왜 보리치 요구도를 교육학에서만 쓰느냐 이거죠. 아니 지금 이제 교육학에서만 쓴다기보다는 다른 학문으로 막 번져가고 있어요. 막 번져가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좀 시야가 넓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렇게 시각이 막 넓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박사니까 구조방정식 뭐 너나 나나 구조방정식 쓴다 이게 아니라 구조방정식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구조방정식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은 굉장히 다양한 학문과 다양한 분석, 다양한 연구 설계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 대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융합에 대한 감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교 밖에서 학교에서 잘 제공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들어갈 때 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느냐. 학교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해야 될 서비스를 밖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럴 필요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밖에서 논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경영학과라고 해서 오로지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만 오라, 내가 경영학만 하겠다 라든가 나는 경영학과 학생만 지도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자꾸 다른 학문에 대한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논문이 스킬에서 또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어떤 뭐 융합적인 학문에 대한 도구로서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체계화 시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학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뭐 제 생각이니까 저와 비슷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죠. 또 그것도 다양성의 차원인 거죠. 이게 그건 오로지 제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당신이 전공이 이건데 나는 전공이 다른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논문을 지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이 이 동영상에 대한 이 콘텐츠 내용으로 가름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논문 지도와 학교 밖에서 받을 수 있는 논문 지도를 적절하게 조화를 하신다면 대학원에 다니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논문을 쓰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무턱대고 학교에서 똑같은 서비스 밖에서도 받고 이중적으로 비용도 이중으로 지불이 되고 뭐 하는 내용도 다 구조적으로는 같잖아요. 안에 콘텐츠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는 학교에서 받을 거, 외부에서 받을 거를 적절하게 조화를 하는 것도 학생의 어떤 지혜로운 논문 작성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특히 논문 지도를 받을 때는 모든 게 다 이중으로, 비용도 이중, 시간도 이중, 학교하고 외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논문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